그 당시는 증명도 해야 하고 제시문을 주고 1, 2, 3번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였다면 뭔가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이 수학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문제 유형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말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훨씬 더 문제가 쉬워졌다는 거죠. 굳이 논술의 테크닉을 몰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오늘부터 대학교별로 자연계열 수리논술 유형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느 학생이 준비해야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한 학교는 한양대학교인데요. 한양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4월 15일 기준으로 의대 정원이 확정은 됐지만 실제로 이게 반영이 돼서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올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수시 모집 요강의 경우 5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의 경우 2023학년도부터 의예과 논술을 없앴습니다. 의예과에서 논술 전형으로 학생을 뽑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의대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2025학년도 한양대학교 논술 인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2024학년도보다 또 줍니다. 62명이나 줄어들어서 174명밖에 모집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직 무전공으로 학생을 뽑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논술로 뽑는 인원을 보시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를 제외하고는 자연계열에서는 두 자릿수 인원을 뽑는 학과가 없습니다.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도 10명밖에 뽑지 않고요. 기계공학부 9명, 수학과 8명, 이 정도가 많이 뽑는 학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양대학교 논술의 출제 범위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이 한양대학교 논술의 경우 수능 출제 범위가 기본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능과 다르게 한양대학교 논술에서는 EBS 수능 연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은 EBS 수능 연계 교재는 출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EBS 교재만 갖고 논술을 준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이 출제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 다 교과서에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 충실한 학생들은 논술 문제를 충분히 다 풀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이 한양대학교 논술 문제의 특징인데요. 문제는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 편제가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지 않고도 졸업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확률과 통계를 따로 공부를 하고 논술 전형에 도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은 한양대학교보다는 다른 학교를 추천하는 이유가 확률과 통계에서 깊숙한 내용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양대 논술의 특징이 논술 100%에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을 응시하지 않는 학생도 한양대 원서만 써서 문제를 풀고 합격하면 한양대학교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한양대학교 논술을 많이 도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조금 약하다, 이런 학생들은 한양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시 6장이 많아 보이지만 막상 원서를 쓸 때 보면 이 한 장 한 장이 되게 소중한데 이것을 함부로 날려서는 안 되거든요. 함부로 날려서는 안 되는 학교가 한양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입니다. 마치 이 논술만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덤비면 무조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미적분, 기하뿐만 아니라 확률과 통계까지도 다 공부한 학생이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상당히 논술 전형에 대한 피드백이 좋은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출제자와 검토자에게도 의견을 받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다음 연도 논술을 어떻게 출제할지를 또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2024학년도 문항 출제 과정 전반에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봤을 때 미적분의 출제 비율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 선택 과목보다 공통 과정에서 보다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출제 범위, 공통 과정을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정 영역에 치우친 느낌이 조금 든다는 것은 아무래도 공통보다는 미적분, 기하, 확통, 이 선택 과목을 베이스로 한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모의 논술에서 공통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모의 논술의 경우 6월에서 7월 사이에 실시가 되고요. 문제지를 다운받아서 본인이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의 논술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그리고 본 논술에서 오류를 잡아내기 위한 용도로 온라인 모의 논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5학년도부터는 한양대학교도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와 같이 논술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대입 준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더욱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양대학교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작년 기출문제를 토대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한양대학교 논술은 오전, 오후 1, 오후 2 이렇게 3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과별로 시간대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출제 스타일을 보면 오전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쉬웠고 오후 1이나 오후 2는 규칙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의예과가 있었을 때는 오후 2의 의예과를 같이 봤기 때문에 오후 2가 가장 어려웠었는데요. 의예과가 없어진 후에는 오후 1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오전 1번 문제를 보면은 주어진 제시문이 3개가 나오고요. 이거를 통해서 3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수학원, 수학2 미적분에서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저는 딱 봤을 때 수능 문제와 거의 유사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찾아서 합의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한 가지가 아닐 거라는 것. 이것을 유념하셔야 하고 2번 문제는 F라는 함수를 구해야 하고요. 세 번째 문제는 GX의 그래프를 파악해서 이로 연관된 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주어져 있는 GX가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 나 조건에서도 넓이에 관련된 식이 3분의 5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는 수능 문제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한양대 논술의 이 1번 문제는 풀어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오전 2번 문제가 오히려 변별력을 갈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열에서 확률과 통계가 완벽히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확통을 내신으로 하지 않은 친구들은 한양대학교 논술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번 문제는 기대값, 평균을 구하는 문제고 2번 문제의 경우 순열로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를 통해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3번은 주어져 있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고 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통해서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마디로 신뢰 구간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반면 5원 같은 경우는 문제 1번은 소문항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시문을 통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각각 1번, 2번, 3번을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1번은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해서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 이거는 확률과 통계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내신 시험에서도 봤을 만한 그러한 문제이고요. 2번은 확률과 통계와 수학2 내용을 융합해서 만든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3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삼각함수의 부정적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적분을 구하고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오후 1의 2번 문제를 보면요. 미적분하고 기하에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기하에서 정사형 같은 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들이죠. 근데 명확하게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2번 문제가 1번 문제보다 더 수월하게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 2번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시문을 통해서 각을 구하고 선분의 길이, 그 다음에 정사형의 넓이까지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제시문을 통해서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풀고 3번 문제 풀고 이러한 식으로 문제가 유기적으로 융합이 돼서 구성이 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연계열 5.2의 경우는 각각의 1, 2, 3번을 풀어야 하는데 특히 3번 문제의 경우는 수학2의 정적분의 내용을 가지고 확률 변수까지 구하는 융합 문제이기 때문에 3번 문제가 변별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5.2의 2번 문제의 경우도 각각의 3개의 소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통적으로 제시문을 주고 유기적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도 나오지만 이렇게 각각의 소문항을 다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방향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1번의 경우는 평면 벡터의 내적을 함수로 표현하고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파악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내적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의 경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인데요. 미적분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4점짜리 문항 연습을 많이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3번 문제도 수학이 1등급이 나오는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들을 보시면 전통적으로 제시문을 주고 1, 2, 3번을 풀러가는 문제도 나오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 그러려면은 소문항 3개로 여러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다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2019학년도 이전의 한양대학교 문제는 지금 유형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는 증명도 해야 하고 제시문을 주고 1, 2, 3번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였다면, 뭔가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이 수학계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문제 유형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말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훨씬 더 문제가 쉬워졌다는 거죠. 굳이 논술의 테크닉을 몰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1등급인 친구들, 기하랑 확률과 통계도 학교 내신에서 충분히 공부가 됐다, 이러한 친구들은 한양대학교를 도전해볼 만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양대학교 논술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전형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논술을 쓰는 친구들은 결국 정시와 논술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논술이 정시를 보완해서 정시 3장과 논술 6장, 그래서 9장을 가지고 원서를 쓰는 전형으로서 활용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논술 전형이 첫 번째가 되면 제가 항상 강조하죠. 100% 재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수능이 1등급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양대학교를 도전해 볼 만한데, 그게 아니면 계속 말씀드립니다. 다른 학교를 중점적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양대학교 논술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 이렇게 학교별로 문제 유형이 어떠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